네, 요즘 하늘이 참 예쁩니다. 청명한 가을날이 이어지면서 산을 찾는 분들 덩달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요즘 같은 단풍철입니다. 어떤 유형의 사고들이 빈번한지 또 가을철 단풍 산행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들 구창훈 서울 도봉소방서 소방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자, 먼저 1년 중에 이제 10월이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바쁘실 텐데 저희 뉴스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출연 마치시고 또 다시 소방서로 돌아가셔야 하는 거죠? 네, 다시 네. 소방서로 복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도봉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 도봉산이 인접해 있잖아요. 네. 이 최근에 산악사고 구조 출동 몇 차례나 좀 하셨나요? 저희 같은 도봉소방서에서는 주말 기준으로 하루에 한 2회 정도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 도봉산으로 따진다면은 한 5회 정도 출동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2번 이상 도봉산 기준으로는 5번 정도 출동 건수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단풍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10월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도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가을철에는 산행을 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고 네. 단풍 구경도 하기 좋아서 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악 구조대와 네. 일반 구조대가 네네. 차이점이 좀 있는 건가요? 산악구조대는 저희 119 특수구조대 소속으로 네. 산에 상주하고 있는 구조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서울에는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이렇게 세 군데의 산악구조대가 있습니다. 산 근처에 있는 소방서에 속한 건가요? 아닙니다. 산에 상주하고 있는 특수구조대 네. 소속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도봉소방서 소속으로 자치구마다 소방서가 하나씩 있는데 예. 거기에는 그 곳에도 구조대가 하나씩 있고 거기 구조대는 화재 진압과 일반 구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산악구조대는 산과 관련한 구조를 담당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일반 구조대는 다른 일반 구조까지 다 포함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산악사고의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사고들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족 그리고 조난 그리고 추락 그리고 개인적인 신체 질환으로 인해서 악화되는 경우에 신고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밤에 이런 신고가 많지 않을까, 산악 사고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낮에도 좀 많다면서요? 아무래도 산에 오를 때보다는 하산할 때 사고가 더 많이 네네. 나기 때문에 네. 산행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산행을 하시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5시까지 이 시간대에 하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네네. 때문에 예. 이때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제 일몰을 하고 나서 18시 기준으로 사고가 좀 나는 편입니다.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요. 점심시간 이후인 12시에서 3시 사이에 최다 31.6%가 산악사고가 집중되고 그 다음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오후 6시 이후 17%로 네.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사고 접수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움직이시나요? 일단은 저희 도봉소방서에 출동 지령이 나오는 것은 산악구조대가 출동을 나간 상황입니다. 이미 출동을 돼 있는 상태고 다시 출동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출동을 나가게 되는데 현장까지 가게 되면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구조 대상자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산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나 환자 상태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저희가 산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또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산악구조위에서 출동하는 구조대가 한 팀에 몇 명이나 되나요? 산악구조대는 기본적으로 4명에서 5명 정도 출동을 하게 되고 네. 저희 일반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6명 출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악구조대는 4인 1조, 네. 일반 구조대는 6인 1조로 출동을 하게 되는데 네네. 산악 사고를 위해 출동하시는 것만큼 챙겨가는 장비들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급 가방이 필요할 것이고 저희가 하산할 때 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 것 가방 그리고 헬기를 요청하게 되면은 헬기를 요청하기 위한 항공 가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챙겨가는 거고 추락 사고 시에는 저희가 이제 로프나 그 밖에 장비들을 같이 챙겨가야 하기 때문에 그 장비들이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장비들을 합치면 뭐 무게가 보통 어느 정도가 되나요? 무게는 이제 30kg에서 한 40k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kg. 저희가 이제 군대에서도 네네. 군장을 하게 되면 한 20kg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지금 더 무거운 거잖아요. 물론 그거를 혼자 다 매진 않고 아, 팀원들끼리 나눠 매긴 하지만 나눠서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되면은
쉬지 않고 올라가야 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장비를 메고 그냥 평지를 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산악을 네, 또 그렇죠. 오르셔야 되니까 네네. 더 체력적으로 좀 소모가 심하실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때는 하루에 몇 번이나 좀 출동을 하세요?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출동만 하면 한 2건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2건이 하루에 2건 정도. 네. 그렇군요.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지금 이제 산에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좀 출동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바로 출동할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는 항상 그 장비들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출동 지령이 나면 차에 실어서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는 편입니다. 중증과 또 경증일 때 따라서 다르겠군요. 일단은 저희가 출동을 해서 구조 대상자가 있는 위치까지 이제 예. 산행을 하게 됩니다. 예. 산행을 하고 나서 그분의 환자를 평가를 한 후에 중증이면 이제 헬기 요청을 하게 되고 경증이면은 저희가 들것을 이용해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소방관 분들을 보면 아 진짜 사명감이 대단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소방관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임무에 임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소방관이 됐을 때 이제 뭐 자부심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예. 사명감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예. 되기 때문에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명감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깊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가을은 이제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후 맞는 첫 번째 가을이기도 하고 지금 이번 개천절 연휴에만 설악산에 5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단풍이 완연해지면 더 늘 텐데 본격적인 단풍철 맞아서 소방서에서는 어떤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 도봉소방서에서는 예, 분기별로 일단 산악 순찰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산악 순찰을 하면서 위험 지역이나 이제 시설물 같은 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구조함이라고 비상약품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약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서차원에서 이제 캠페인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겨울이나 가을에 일어날 수 있는 산불과 그 밖에 구조 출동에 관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준비들을 좀 하고 계신데 직접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해보시면 아까도 이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서 조치를 취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종류의 부상들이 좀 많은가요? 대부분 염좌나 골절 환자들이 많은데요.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중증이면 저희가 헬기를 이송시키겠지만 네. 예, 경증 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걸어 내려오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들것을 이용해서 하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하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들것에 또 요구조자를 실어서 그렇죠. 같이 하산하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드실까 싶습니다. 그 지금까지 하셨던 산악 구조 사례 중에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모든 산악 구조가 다 힘들긴 한데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진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을 한 후에 와서 이제 정비를 하는 시간에 또 출동이 걸려서 쉬지 못하고 이제 겨울철에 다시 산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네. 그때가 가장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이제 임무가 겹치게 되면 당연히 또 힘든 출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헬기를 요청한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헬기 구조의 경우에는 그 헬기 출동 비용 있잖아요. 네. 그거 부상자가 비용 부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든 119에 들어오는 신고는 부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헬기 구조 역시 발생하진 않는데 간혹 이제 헬기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한테 본인 의지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위급한 상황에 헬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판단에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급한 상황에 꼭 헬기가 쓰일 수 있도록 네. 판단은 구급대원분들께 맡겨주시고 그렇다면은 좀 비교적 경증 환자분들은 들것에 실려서 내려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려온 후에는 응급차에 이송이 될 텐데 네네. 응급차로 병원 이송을 시킬 텐데 이때 응급차 비용도 국가가 내는 건가요? 모든 119 신고는 119에 소속되어 있는 구급차는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일반 사설 구급차를 여러 종류가 있죠. 그걸 네. 착각을 하시는데 119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 역시 비용을 발생하진 않지만 이거 역시 이제 사는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예.
본인 거주지 우선으로 이제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 이송을. 근데 그것도 원래 구급대원의 재량 하에 판단에 따라서 네. 이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구급대원 분들에게 맡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전적으로 이런 판단들을 당연히 구급대원들에게 맡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단풍철 산행할 때 이 건강상의 유의점도 있습니다.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경우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에 단풍철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산악 사고가 많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병원 응급실에도 관련 사고 환자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위치나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응급실의 어떤 손상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넘어져서 다치는 낙상, 또 떨어져서 다치시는 추락사고의 경우에 물론 이제 발생 장소별로 보면 집이나 직장, 도로 등에서 일상생활 하시거나 일하시거나 또 걸어가시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과 같은 시절에는 평소보다 2배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겠고요. 또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인 경우에 그 산악 구조를 위해 헬기 구조가 14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산악 사고가 많은데요. 이런 크고 험한 산뿐만 아니라 또 작은 산이나 또 연휴를 맞아서 여행이나 축제, 관광 등으로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관련해서 크고 작은 손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시는 분들 역시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응급실에 온 산악사고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등산할 때요,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등산하면 좀 힘든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산악 지역은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급 차량 진입이 어렵고 또 환자가 어디 계신지 알기 어렵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으시도록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신데요. 특히 심장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또는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심장 질환이 이제 숨어 있다가 이러한 무리한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협심증이나 이제 심근경색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산행의 강도와 시간을 굉장히 천천히 늘려나가시면서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 또 이제 벌에 심한 알레르기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이 있으신 분들은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처치가 어려우면 사망하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매우 필요하겠고요. 또 이제 음주 상태의 등산은 굉장히 낙상 위험도 높고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저체온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주하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산행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점검을 하셔서 산행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등산 초보자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벼운 사고도 생길 수 있는데 야외에서는 판단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떨 때 산행을 계속하거나 또 포기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더 올라가시기도 어렵고 다시 내려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실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벼워 보이시더라도 이제 발목 통증이나 또 관절의 불안정성이 산행 지속하시면서 더욱 악화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하산 속도가 더 느려지거나 또 해가 빨리 지면 이제 길을 잃고 또 낙상 위험이 더 높아지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체온증 위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등산을 좀 포기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산을 오르시면서 숨이 차거나 흉통이 발생할 경우에 협심증이 이제 초기에는 잠시 쉬면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무리하시게 되면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치 않을 때는 역시 산행을 중단하시고 관련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숨이 차거나 혹은 가슴이 아플 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산행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되고 첫 가을인데요. 날씨가 좋아서 많은 분들 산행 많이 나가고 계십니다. 산악사고 외에 가을 나들이 때 주의할 질환이 있다면 설명 더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을철 열성 질환, 쯔쯔가무시병이라든지 아니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부르는 그 SFTS 같은 경우에도
진드기에 물려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 활동하실 때는 팔다리 소매가 긴 옷, 그리고 필요하신 경우에 곤충 기피제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야외 활동 후에는 그 옷에 이런 진드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세탁을 하시고 즉시 샤워하시는 것 같은 주의가 좀 필요하시겠고요. 또 풀숲에 접촉을 하실 때 상당히 또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시내에서 풀숲 옆을 걸으실 때도 감염되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가 필요하시겠고요. 또 이러한 야외 활동 후에 발열이나 이런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면 해열제만 드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나들이 나가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소방교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네. 등산하다가 사고 났을 때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분들을 위한 좀 정보가 있다면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 등산 중에 이제 사고가 난다면은 119에 즉시 신고를 해주시고, 네네. 산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국가지점번호라고 표지판가 있고, 또 산악 안내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신고를 하셨을 때 저희가 빨리 찾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봤다라면은 카카오맵이나 구글맵을 이용해서 저희 위치 전송을 해주신다면 그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19 신고를 해주시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은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위치 정보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창훈 도봉소방서 소방교에게 가을 산행과 관련한 유의할 점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